유리를 닦으며 뭐 하고 있어? 뭔가 보고 있지? 너가 있잖아, 너. 너를 보며 슬퍼하네. 자, 유리를 닦는다. 시에 나와 있었지? 너라는 것도 시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슬퍼한다라는 것만 시 속에 없었네. 이게 시적 상황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 시를 읽어봤더니 화자는 어떻게 돼? 자, 화자는 나라는 시어나 내라는 시어나 쟤라는 시어나 우리라는 시어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드러나지 않은 화자야. 그런 걸 무슨 화자라 그러냐면 3인칭 화자야.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화자든 3인칭 화자든 화자는 있는 거예요. 화자는 뭐야? 있다야. 화자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자, 봅시다. 유리에 어른거린다라는 것은 있잖아. 모습이 비추는 거야. 그런데 모습이 비치는데 차고 슬픈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비춘대. 이런 거 우리 지금 상징적으로 읽지 않고 시어 그대로 읽는 거야. 열 없이 붙어 서서 어디에 붙어 섰을까? 유리에 붙어 서서 입김을 흐렸대. 입김을 흐렸다는 건 뭐야? 입김을 후 불었다거나 만졌다지. 서서 해, 졸리면.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대. 그럼 뭐가? 차고 슬픈 것이 날개를 파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고 슬픈 거랑 언 날개가 같은 거야, 지금. 차고 슬픈 것 아직 몰라. 무슨 뜻인지. 자, 차고 슬픈 것, 언 날개가 같은 거야. 뭐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된 애는 이러면서 요런 표시가 돼 있는 애는 화자가 보고 있는 것이야. 화자가 보고 있는 것. 자, 화자가 보고 있는 것이야. 우선 차고 슬픈 것이 날개를 파닥거린대. 근데 날개가 얼었대. 자, 날개가 얼었다. 그럼 어떻게 돼? 날개가 얼다라는 것. 얘는 살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든 새 또는 죽은 새 이런 거야. 사람이나 새나 동물은 있잖아. 죽으면 체온이 떨어지거든.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죽은 새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자, 뭘? 유리에 비치는 것을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혔대. 자, 봐. 밤이네, 시간적 배경은.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혀.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진 않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두운 밤이 지금 뭐해?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밀려나가고 부딪혀 와도라고 말하는 것. 어두운 밤이 계속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 그러면 어두울 때 유리에 비치는 게 더 잘 보일까? 안 보일까? 깜깜할 때 잘 보여. 밝으면 봐봐 얘들아. 밝으면 있잖아. 유리창의 건너편이 보이는 거야. 저기 봐봐 저기. 밝을 때는 유리 밖이 보이지. 어두워야 유리에 비추는 모습이 보이니까. 자, 이게 왜 어두워야 되는지를 봐봐. 여기서 보면 새까만 밤이 밀려와 나가고 밀려와 부딪힌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유리는 밝으면 유리 밖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어두우면 이게 유리의 특성이야. 어두우면 그냥 유리가 거울 같은 역할을 해. 유리가 뭐?
부딪혀. 근데 물 먹은 별이 반짝. 쉼표 있지, 쉼표. 이 쉼표는 눈물을 의미하는 거야. 쉼표는 눈물을 시각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그림처럼 보여주네요. 이런 말 나오면 이것 때문이야. 물 먹은 별, 별이 물 먹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있잖아. 눈물이 고인 눈, 이런 거예요. 눈물이 고인 눈을 물 먹은 별이라고 비유한 거야. 자, 눈물이 고인 눈이 원간염이야. 그걸 눈은 좀 반짝반짝거리잖아. 그래서 물 먹은 별이라고 비유한 거야. 이 말 이해니 못했니? 그럼 눈물이 고인 눈이니까 슬프네. 보석처럼 박힌다. 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어. 밤에 홀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초록색으로 해. 물 먹은 별을, 이거는 화자의 눈물이에요. 얘는 뭐라고요? 화자의 눈물이야. 화자의 상태야. 대상의 상태가 아니라. 밤에 홀로 유리를 닦어. 밤 시간이야. 홀로 있어요. 외로움이에요. 그것은 외롭고, 이건 행동이야. 화자의 행동이었어. 그런 다음에 화자의 행동을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지금 이 화자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 거야. 이 외로운 황홀한 심사가 우리가 조금 아까 배운 역설적 표현이야. 밤에 유리를 닦는 건 외로워, 슬픔이야. 그런데 황홀해, 기쁨이야. 밤에 유리를 닦는 게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대. 기쁨, 슬픔. 고운 폐혈관이 찢어졌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폐렴으로 아이가 죽은 거야. 폐렴이 원인이 되어서 너가 죽은 거예요. 옛날에는 폐렴으로도 죽어. 기침 막 하다가. 자, 이걸 감탄사라 그래. 감탄사를 사용하면 우리가 영탄법을 라는 말을 써요. 영탄법은 화자의 감정 또는 대상의 감정을 제시하는 거야. 감정이 나오면 이때 감정은 아니까 기쁨 아니겠지. 찢어졌으니까. 슬픔 맞겠죠. 슬픔과 같이 따라다니는 거 비슷한 거 안타까움 이것도 맞겠지. 정서 나오면 한 가지 이상 체크해야 돼. 너는 산새처럼. 자, 그러면 너 산새 다 걔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 얘 뭐라고 말하냐면 영탄형 종결어미. 자, 이 영탄형 종결어미를 쓰면 영탄법이야. 화자의 감정을 제시했어. 똑같아요. 그럼 화자의 감정을 제시하면 어떤 감정인지 알아야 돼. 슬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안타까움. 그리고 얘는 느낌표야. 느낌표가 나오면 이거 똑같아. 영탄법. 화자의 감정 제시, 슬픔, 안타까움. 그래서 마지막 행은 지금 아주 화자의 감정을 엄청 강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쭉 하면은 지금 이 시에서는 화자가 보는 것을 4가지네. 차고 슬픈 것, 날개, 너, 그 다음에 산새 이렇게 말한 거잖아. 화자가 근데 어디서 보고 있는 거야? 창
거꾸로 보는 거잖아. 죽었으니까 직접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베리 슬픈 거지. 됐어? 베리베리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거야. 폐렴으로.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근데 그 아들의 모습이 유리창에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차고 슬픈 거. 죽었으니까 차가워. 시체가. 날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너잖아, 너. 아이니까. 그리고 산새 날아갔다라고 말했으니까. 새는 한번 날아가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비유한 표현이 차고 슬픈 것, 언날개, 너, 산새. 이런 말로 이야기하는 거야. 예스?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 선생님이 설명해 준 말들이 시 속에 있는 말을 기본으로 설명했거든? 그리고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라고 했는데 이해했나요? 못했나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시적 상황이 이제 나왔지. 우리가 시를 읽으면. 시적인 상황은 아까 여러분들이 한 게 맞아. 유리에 비추는 모습을 본다. 또는 보며 슬퍼한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유리에 비추는 모습이라는 건 시어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시어를 사용한 거죠? 그쵸? 본다도 시어 활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시어를 활용해서 시적 상황을 쓰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시적 상황 쓰라 그러면 이제 시의 대상이 있어. 시의 대상은 유리창. 이 시의 대상이야. 그치? 유리창에 비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너도 시의 대상이야. 일어나라 그랬지. 밤에 자야지. 그 다음에 화자는 몇 인칭이라 그랬어? 3인칭. 이렇게 익숙해져야 돼.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 이걸 화자의 감정이라 그래요. 기쁨이에요. 차고 슬픈 것을 봐서 슬픔. 그 다음에 죽은 자식에 대한 뭐가 나올까? 그리움이라는 정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없다? 그리움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리우니까 유리창에 그 모습이 비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적 상황, 시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주제를 한번 써보면 좋겠지. 주제는 바로 뭐겠어? 죽은 아이를 그리워함. 이렇게 주제를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죽은 아이를 물 먹은 별이라고 표현했잖아. 근데 물 먹은 별은 어떤 시에서는 죽은 아이라고 그러고 화자의 모습이라고 하기도 해. 이거는 설명하는 선생님마다 조금 달라. 물 먹은 별은. 이해했니?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이런 거 보면서 이거 이상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왜냐면 해석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해석의 시어들이 좀 있거든 가끔. 콜 이해했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뒤로 갈게요. 감정의 대입법 이런 거 안 써도 돼. 자, 1번의 답은 4번. 답 불러줄게. 채점해봐. 문제 풀라 그랬잖아. 2번에 시적 대상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 이렇게 말했으니까 2번은 1번. 그 다음에 3번은 이 시를 낭송하는 영상물을 제작할 때 고려할 상황으로 졸음에 겨워서 서러움에 겨우는 거면 절규는 안 돼. 절규는 막 소리 지르면서 슬퍼하는 거야. 슬퍼하는 건 있지만 절규가 없어요. 절규의 뜻이 뭐라고요? 여기 뭐지?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거야. 슬프다고. 소리 지르는 거 부르짖는 거. 그걸 절규라 그래. 근데 이 시에서는 슬픔의 정서는 있는데 절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답으로 못 고르면 응용력이 좀 떨어지는 거야. 문제를 찾으면서.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선 설명할게.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여러분들이 혼자 시를 읽었더니 죽은 아이에 대한 이거 바로 뭐지? 죽은 아이가 우리가 힌트가 뭐야? 몇 행에 있었어요?
구행에 있었지. 구행에 폐혈관이 찢어진. 이게 힌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지. 그쵸? 선명하고 감각적 이미지는 그냥 무조건 있어. 시에는 무조건 있다 없다 이거는. 무조건 있는 감각적인 이미지가 맞는 거야. 있냐 없냐 고민할 필요도 없어. 뭐 반짝 이런 거 선명한 거잖아. 자, 시에는 운율이랑 심상이 반드시 있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 아까 몇 행에 있었어? 8행에 있었지? 외로운 황홀한 심사. 자, 자식을 잃은 비통한 심정까지 틀리지가 않아서 직설적 아니잖아. 간접적. 직설적이라는 말은 뭐야? 여기 봅시다. 단어 뜻. 직설적. 그러면 뭐지? 하려는 말을 직접 하는 것이야. 예를 들면 뭐 슬프다 이렇게 말하면 직설이야. 보고 싶다 이러면 직설이야. 잠이 온다 이러면 직설이야. 근데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직설적의 반대는 뭐예요? 간접적. 시에서는 비유적. 하려는 말을 간접적으로 또는 돌려서 말해. 또는 뭐라 그런다?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말하거나 어떻게 말한다?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돌려서 말했잖아. 그래서 4번이 틀렸지. 죽은 아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이 시에서 4가지 있었죠? 차고 4번이 아니라 4가지라고 적어야지. 차고 슬픈 것, 그 다음에 언날개, 물먹은 별, 산새. 이렇게 4가지. 요거 요대로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시의 내용, 개념에 맞춰 분석하기. 이렇게. 이거 테스트 볼 거야. 시의 내용을 개념에 맞게 분석해야 하네요. 이거 틀리는 거 이해합니다. 자, 시적 대상의 이미지. 시적 대상이 뭐지? 죽은 아이잖아. 이미지를 형상화, 구체화한 것. 그러니까 1번이죠. 별과 산새. 익히면 안 돼. 유리 안 돼. 그지 그지? 이함. 자, 여기 볼게. 산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장면 10행에 있네. 슬프고 잔잔한 음악을 깔아줘. 새까만 밤하늘에 보석처럼 반짝이는 별을 강조해줘. 한 사람이 창가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는 모습 보여줘. 자, 절규하다 뜻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이해되겠죠? 이해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시에서 보기의 이것에 해당하는 소재를 찾아서 삼음절이라는 건 3글자로 쓰세요야. 이것은 삶의 경계와 죽음의 세계의 운명적 단절을 의미한대. 단절의 의미가 있어. 1번. 그 다음에 이어주는 연결의 의미도 있대.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 화자는 이것 때문에 죽은 아이와 만날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것 때문에 죽은 아이의 영혼에 다가갈 수 없어요. 뭐죠? 유리창.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기억을 봤더니 자, 기억이 몇 행이냐면 적을게. 선생님이 기억이 물먹은 별이 반짝 7행이네. 기억은 7행이야. 보기와 같이 이렇게 바꾼 거야. 얻을 수 있는 시적 효과가 있대. 보기의 효과를 찾으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볼게요.
현재형으로 바꿨다라고 말하면 현재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 현재형 찾기 시에서 1번 여기다 적을게요. 1번 시에서 현재형 찾기. 이거 수라에서 많이 했었어. 는 다가 있던가 니은 다가 들어가야 돼. 또는 그냥 이다가 들어가던가. 어미 중에 시행의 끝에서 주로. 현재형을 찾는 거 기억. 는다, 니은다, 이다. 니은은 뭐 지금이라든지 오늘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있으면 현재형이에요. 근데 주로 얘가 더 많아. 뭐뭐 는다, 니은다, 이다를 어디서 찾으라고? 시의 끝에서. 그랬더니 나의 눈에 고였던 눈물이 어느새 흘러내렸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던 때문에 이거 과거라는 거 알 수 있잖아. 알아요? 던 때문에 뭐가 돼요? 그렇게 해서 되지. 자, 추상적 상황으로 전환해 정서가 더욱 절제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절제는 뭐지? 참는다. 이런 뜻이야. 자, 쉼표를 없앤 건 맞았지만 시어를 조절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서 음악성이 강화되지 않았어. 음악성은 운율감이야. 그치? 근데 비유적 표현으로 교체한 게 아니잖아. 기억이 더 비유적이야. 이해했니? 그 옆에 기억 있지? 기억에다가 적어. 화자의 슬픔을 인상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고 화자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제시했잖아. 이 보기가. 뭔데?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시행의 의미가 명확하게 된 거잖아. 그거보다.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보다 훨씬 의미는 정확하게 전달되죠. 예, 합류 했어요. 그 다음에 니은에 쓰인 표현법이 뭐지? 역설법이지. 외로운 황홀한 심사니까. 표현법은 뭐라고? 역설법. 그 효과는 자식의 죽음으로 뭐해? 외로움과 뭘 느낀다? 잠시나마 잠깐 동안 아이의 모습을 본 기쁨이야. 또는 뭐라 그런다? 기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의 모습을 본 뭐예요? 기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잠깐 쉬고 좀 이따 질문 받을게요.